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 세계사해설의 박세훈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이미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회차 때 제가 해설도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도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를 11월 시험에서도 좀 선택을 한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가가지고 수능 과목으로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있을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수능 라인으로서 세계사도 달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총평입니다. 학력평가의 세계사 총평인데, 제가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PT를 막 만들어가고, 예전에는 좀 그러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역시 진심을 담아가지고 오늘은 좀 글씨를 직접 써드리면서 판서로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래도 출제 비중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쌤이 분석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제 비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서양사네, 이거 중국사네, 이것조차 모르면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지, 이 감각은 있는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세계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번 문제 보통 4대 문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 일단 구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중이 큰 거 서양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사 있습니다. 중국사. 그 다음에 사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각국사라고도 묶을 수는 있겠지만, 쌤은 조금 더 구분해 드릴게요. 서아시아사,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사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사인데, 각국사는 말 그대로 여러 지역이 있겠죠. 근데 오늘 출제된 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일본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사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출제된 거 숫자로 한번 써드릴게요. 숫자로 한번 써드리게 되면 4대 문명 1번 문제로 시작 이렇게 탁 했고요. 근데 이게 1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사 8문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사 5문제, 서아시아사 3문제, 그 다음에 일본사 2문제, 인도사 1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9, 14, 17, 19, 20 맞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각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는 수능도 그렇고, 비중이 각국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양사다. 근데 여기가 어느 한쪽이 편중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히 교재 단권화된 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다 가져가 주시는 것이 수능 만점을 위해 필요한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 활용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수능이고요. 하나는 내신입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을 기준으로 이번 시험, 이번 11월 고등학교 2학년 학평이다.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시험은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능은 나올 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의 평가 지표는 될 수 있어. 어떤 평가 지표냐? 지금 11월이고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능은 끝났죠.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고3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수능으로 세계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수능 개념 강의들이 따끈따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강되는 시점에 풀어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시기 범위도 물론 끝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범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골고루 나와 있고, 그렇다고, 자, 이것도 한번 써드릴게요. 만약 이번 시험이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어려운 것 같아 느꼈으면 괜찮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막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들이 이 3학년과 비교해서 2학년이라고 막 너무 쉽고 만만하고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료 해석이 필요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거 잘 본 친구들은 매우 훌륭한 거고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대로 수능생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개념을 어느 정도 완강하는 시점에 바로 막 평가원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기출 그러면 살짝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11월 시험지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그걸로서의 평가지표로는 상당히 좋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쑥쑥 잘 풀린다,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개념을 완강을 했는데 수능 대비를 한 바퀴 돌렸는데 이거를 많이 틀리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는 충분한 퀄리티가 있는 문항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내가 당장 수능은 모르겠고 내신이다 라고 했을 경우, 자, 내신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냐, 11월 모평을 이제 우리 학평을 봤죠. 그리고 곧 있으면 여러분은 웬만한 학교들이 2차 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내신에서 2학기 2차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2학년 2학기 내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그 내신에서 이제 세계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세계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내신의 경우에는 이 문제 퀄리티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항들이 응용이 될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제가 정답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다 잡아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들, 정답 선지뿐만이 아니라 오답 선지들도 전부 다 어디에서 출제된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신 시험에서 혹시 이 문항이 응용될 수도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 대비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하나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11월까지 됐는데 수능 이제 학평에서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수능까지도 갈 학생들이 그래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들은 깔끔하게 이제 11월 모의고사 정리를 하시고 수능 개념으로 와가지고 저와 또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 원이라는 수능 개념이 이제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타이트하고 더 확실하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본 강의 들어가 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자세하게 제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뵐게요.